안녕하세요. 부자 패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머릿속에 숨겨진 자산의 산한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든 아끼고 야근하고 부업도 해보면서 한 번은 자산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몇 달, 몇 년 지나 보면 신기하게도 늘 보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올라가도 이상하게 지출도 같이 늘어나서 결국 남는 자산은 비슷하고 목표를 몇 번 새로 세워도 결과는 매년 비슷한 자리. 왜 나는 항상 여기쯤에서 멈출까? 왜 더 벌어도 결국 비슷한 삶일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조금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하나만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내 자산 수준은 세상이 정해준 한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허락한 최대치다. 바로 이 지점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입니다. 사람마다 안 보이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는지,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일 때 조금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지, 반대로 어느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큰일 났다고 느끼는지,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준이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신호가 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훨씬 큰 규모를 보면서도 이 정도는 써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만 되어도 여기까지 왔으면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멈추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억 단위가 되어도 아직 시작 수준이라고 느낍니다. 이걸 나폴레온 힐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허락한 수준 이상으로 길게 머무르지 못한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정해둔 지점이 내 자산의 상한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락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연봉 몇 억, 순자산 수십억을 내 인생에 어울리는 숫자라고 허락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원래 이 정도면 된 사람이지,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급이 다르지 라고 조용히 선을 긋고 있는가? 이 상한선이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잠깐 운이 좋아서 기회가 와서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될 때 상한선을 바꿔놓지 않았다면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돈을 다시 흘려보냅니다. 갑자기 소비가 커지거나 투자에서 판단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익숙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지금 자산 수준은 내가 허락했던 선을 넘었다. 다시 안전한 자리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상한선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만 고민했지, 나는 어느 수준까지 허락하고 있는가는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돈 공부는 투자 방법, 절세 팁, 부수입 구조 같은 기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온 힐이 평생 부자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허락한 수준이다. 똑같은 기회를 줘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급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여기서 이미 현실은 서로 다른 길로 나뉘어 버립니다. 그럼 상한선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까지 살던 기본 문장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자동 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원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난 책임이 많으니까 크게 벌긴 힘들어. 난 숫자에 약해. 내가 어떻게 억단위 자산을 다뤄.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명령문처럼 작동합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말을 기준으로 현실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나에 대해 어떤 문장으로 정의해왔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꽤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둘째, 상한선을 조금씩 올려주는 새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비약된 문장은 몸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자산 규모가 몇 천만 원 단위였는데 나는 내년 안에 순자산 수십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머리는 좋다고 말할지 몰라도 속에서는 에이 하고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올릴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허락한 수준에서 살았다. 이제 그 기준을 한 단계 올린다. 내 인생에 연봉 몇 억, 순자산 수십억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조용히 허락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숫자는 각자 현실 감각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문장의 방향입니다. 언젠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이 수준을 내 인생에 허락하겠다. 이 결심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새 상한선에 맞는 질문을 매일 던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은 대부분 이랬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지? 이 돈으로 어떻게 막지? 상한선을 올린 사람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연봉 몇 억, 순자산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그 수준의 나는 지금 이 선택을 할까? 하지 않을까?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선택이 쌓이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국 상한선이라는 건 내가 내 삶에 대해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못나서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선이 낮았던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허락한 선에서 잘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 더 큰 자산과 더 큰 자유를 허락한다. 이 한 줄이 상한선을 올리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내 자산 수준은 세상이 정해준 한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허락한 최대치다. 둘, 보이지 않는 상한선은 내가 나에 대해 반복해온 자동대사와 기본 문장으로 만들어진다. 셋, 상한선을 바꾸려면 지금까지의 기본 문장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더 큰 수준을 내 인생에 허락한다는 새 문장을 만들고 그 기준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시간이 갈수록 내가 허락하는 자산의 수준과 삶의 스케일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자 패턴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한선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 말, 돈의 흐름, 습관 구조로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각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영상들을 지금보다 더 깊게,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0억, 100억 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패턴 연구소와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부자 패턴 연구소였습니다.